최근에 제가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산 거예요. 200만 원이요? 원이요? 그래 이런 거 알려주셔야지. 경기가 조금 어려울수록 좋은 물건들이 사실 쏟아질 확률이 더 많고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좋은 물건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생각을 바꾸면 되지. 왜 아무나 못해? 아니 생각이 안 바뀌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도 바보는 아니시네. 아니 그럼 내가 뭐 1억 8천을 쓰겠습니까? 1억 5천짜리를. 투자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잘 지냈어요? 나 휴가 갔다 왔잖아.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안 보였던 거예요? 아 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 혼자 잘할까 싶어가지고.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 뻥이에요. 아, 너 알잖아요. 없으면 나 되게 허전해. 어디 갔다 오셨어요? 괌 갔다 왔어요. 괌. 네. 여러분들도 투자 성공하셔서. 뭐 그런데 갔다 오면 뭐 들고 오던데? 아니 아무것도 안 샀어요. 내가 방송을 10개 넘게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100개 사와야 되더라고. 그래서 다 같이 안 주자. 아, 뭐 옛날 스타일도 아니고 옛날에 외국 못 나가니까 뭐 열쇠고리라도 사오는데 뭐 뭘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리고 아니, 연락도 안 하면서 뭘 전화도 맨날 내가 하지 본인이 한 번이라도 나한테 먼저 한 적 있어? 없잖아. 뭘 해외 갔다가 사오면 하지 이제. 에이 참 사람이 뭐 그래. 근데 뭐 여름 휴가 안 가요? 가요. 가면 안 돼. 왜요? 본인은 자리 비우면 이 자리 사라집니다. 아 괜찮아요. 스케줄 다 조정해놨어요. 아 진짜? 나 다음 주에 아무것도 못해. 여기. 아 똑똑하네. 아무것도 못하게 똑똑해. 만들고. 아, 생각보다 똑똑해. 네, 좋습니다. 나도 네. 갔다 올 때 빈손으로 올 거야. 네. 자, 자. 오늘은 또 어떤 네.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네. 덥잖아요. 휴가도 가야 되지만 이 많이 더위를 한 방에 날려주실 네. 시원한 입담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요? 네. 네. 서민 갑부예요. 아, 그 프로그램에 나왔나 보다. 네. 근데 거기 가짜 갑부들 많다고 하더라고. 100만 원 버는데 뭐 월 2천 번다 뭐 이렇게 해갖고 홍보하는 분들 있대. 나 오늘 이분 진짜 갑분지 나 확인할 거예요. 뭘로? 아니 캐물으면 되지. 가짜 갑을 수 있다니까. 알았어요. 좋습니다. 자 누구죠? 자, 부동산 경매계의 서민 갑부. 쿵쿵따리 쿵쿵따리 아닙니다. 쿵쿵나리 이선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관상 자체는 부자가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볼 줄도 모르면서 관상. 아니 근데 쿵쿵나리가 무슨 뜻이에요 대체? 쿵쿵나리?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저희 딸이 붙여진 닉네임인데 원래는 예. 총총나리였었어요. 원래 닉네임이 예전부터 쓰던. 총총나리? 근데 이제 총총나리는 이렇게 총총, 어감 총총. 자체가 좀 가볍고 통통통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아, 그 닉네임을 계속 갖고서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좀 뚱뚱하고 하니까 총총하고는 뭔가 안 어울려서 뭔가 울릴 때마다 쿵쿵쿵 이럴 것 같다는 거에서 쿵쿵나리로 바꾸라고 그래서 예. 바꿨더니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바꿨어요. 의미는 사실 없는데 그 우리 이게 저를 아시는 뭐 수강생이나 제자분들이 한번 쿵쿵쿵 거릴 때마다 좋은 울림이 이렇게 일어나서 쿵쿵나리냐고 그래서 그 느낌도 괜찮아서 그때부터 맞습니다. 네, 쿵쿵나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을 좀 더 찌우셔서 쾅쾅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아, 예전에 저랑 네.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오셔가지고 네. 와 이거 경매라든지 어디 이 집 사는 거를 굉장히 언제? 대략 몇 년 정도? 뭐 이렇게 말하면 같은 급인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서브였고 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한 1년 네, 맞아요. 좀 넘었어요. 오. 예, 그때도 굉장한 그때도 갚으셨고. 네, 아직도 가쁜지 아닌지 가쁜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ING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네요. 저보다 더 뭐 많은 부자들이 이름 많으니까. 가쁩니다. 왜냐면 자기 입으로 나 맞아, 맞아. 가쁘다 하고 뭐 돈 자랑하면 가짜인데 이 숨겨 자꾸 뭐라도 떼어달라고 할까봐. 잘 보. 오늘 재밌겠네요. 그 금리가 상승하니까 부동산 경매가 늘어날 거다. 경매로 좀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심리가 있는데 어때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가 아주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불과 우리 1, 2년 전부터 영끌이라고 해서 다 대출 땡겨가지고 집 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못 갚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할 네.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경매 시장으로 나오는데 사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게 참 희한한 게 경매는 좋은 물건들이 더 많이 나와요. 어려울수록.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형편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으니까 뭐 집을 팔거나 아니면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갚지를 못하니까 그 경매 시장, 왜냐면 팔릴 수 없는 것들이 네. 그게 경매 시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어쨌든 뭐 지금 2%대인가요? 아니요. 아니, 주택담보대출은 많이 4% 올라가서 그건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그래도 뭐 0.5에서 그 1% 정도 오르더라도 그거를 못 갚는 분들이 많아지나요? 그래도 0.5, 1%가 상당히 그 금액에 따라서는 크죠. 몇 억을 보통 우리가 집을 갖다 살 때는 몇 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버티기를 하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쌓이다 금리가 지금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사람도 나오는 형태가 많죠. 빚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마 그런 상황에 몰렸으면은 뭐 신용대출, 카드론, 대부업체 다 끌어다 쓰고 이제 안 될 때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부터 차압을 당하고 경매로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오늘 그럼 이 시간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네요. 네. 예. 사실 뭐 경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좀 제한된 돈으로 좋은 것 좀 잘 경매를 통해서 구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요것만은 알고 일단 시작을 해라. 그 첫 숟가락 스텝이 뭘까요? 경매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근데 그 장점이 그냥 아무나 그냥 들어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실 어떤 틈새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경매에서는 어렵진 않은데 권리 분석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낙찰 받고도 아무 문제 없이 나한테 저렴하게 이 집이, 이 땅이, 뭐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할 줄 아냐. 이거의 차이인데 가장 경매로 나왔었을 때 것들은 한 90% 이상은 네. 다 일반적으로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다만 한 5에서 10%가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시면서 뭐 그런 들어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치권이라든지 뭐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예.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고 한 90% 정도 이상은 그래요. 일반인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권리 분석. 근데 나 같은 놈도 또 조금만 공부하고 갔잖아. 그 5%가 5% 또 나한테 걸린다고. 아, 이거 그렇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 왜 안 그렇지. 꼭 가져가냐? 그래, 꼭. 그렇지. 내가 살다 보니까 꼭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렴해 이래가지고 이제 덤벼들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공부를 하고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걸리면 우리 콩콩나리 누나 찾아가면 되나? 뭐 오세요. 뭐 그래도 또 일면식이 있는데 뭐 그거 하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못 봐주겠어요. 잘 예, 들어가요. 든든합니다. 빨리 좀 많이 예. 알아보자고. 자, 첫 번째 코너는 전민기의 Yes or No. 야, 뭐든지 yes 아니면 no라고만 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끝나고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질문 던져보죠. 자, 부동산 경매를 하면 좋을 타입 혹은 하지 말아야 될 타입이 있다. 예스. 그렇겠지. 그래? 나 같은 놈은 하면 안 된다니까. 왜? 뭐? 마이너스의 손이야. 안 돼. 자, 자, 두 번째. 생활 여건이 좋아서 임차인이 선호하는 지역은 전세가가 높게 형성돼서 초보자가 소액 투자하기에 괜찮다. 그거는 약간 세모이긴 한데 세모. 예스. 예스 예스 세모. 쪽에 살짝 가까운 세모. 예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매도 후에 바로 수익을 거둘 수 있거나 보유 중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좋다. 예스. 이거 뭐 당연한 네. 것 같은데. 자, 토지, 주택, 상가 건물 경매 방식이나 접근법이 각각 다를 텐데 대표님이 중요시하는 포인트는 가격이다. 여기서는 그냥 노. 가격이 아니다. 자, 상가 경매의 경우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저는 입장에서 노. 그럼 이건 답이 또 갈릴 수 있어요. 있다는 거네. 기준이 저는 명확하시네. 일단 예. 들어보시고요. 자, 임장은 무조건 1차에 가는 게 좋다. 예스. 1차에 가는 게 좋다. 야, 이거 지금 2, 3차 됐다는 건 이미 그만큼 매력이 없는 물건이란 뜻인가 봐요. 그렇진 않고 1차에 사람들의 경매는 떨어져야 된다는 맛이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신권부터 1차 100%부터 들어가면 그 경매 느낌이 왠지 아닌 것 같거든. 그쵸. 그죠? 그러면 2차 한 20%에서 30% 떨어졌을 때는 사람이 이제 이만큼 몰려, 떨어졌는데 이제. 이제 막 몰려. 네. 그러면은 정보를 얻으러 만약에 임차인이든 소유자든 만약에 만나서 혹시 정보를 얻을 것 같으면 1차에 갈 때는
사람이 별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를 물어보더라도 이 점유자들이 친절하게 그러게 여기 뭐 저희가 살고요. 여기는 얼마 정도 하고요. 뭐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아하. 한 2차에 갔을 때는 한 30명이 이제 2차 여기 떨어졌구나. 나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물어보면 벌써 한 30명이 왔다 간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물 바가지 얹어 만질 수도 있고 소금 뿌리고. 했던 말 똑같이 물어보고 여기는 뭐 집이 잘 나가요. 어때요? 뭐 어디 누수나는 건 없어요. 이 똑같은 질문 한 30명이 왔다 갔다 하고 쳐봐요. 아하. 그러니까 1차에는 별로 없거든 사람이 거의. 근데 2차, 3차부터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가니까 네. 그 당하는 입장의 점유자들, 소유자나 임차인들은 너무 싫은 거지. 지금 안 그래도 망해서 지금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쵸. 와가지고 자꾸 똑같은 말 물어보고 그죠? 무조건 경매 어려워. 어려워요. 하니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면 우리 얼마나 재밌는데. 기본부터 한번 그래요. 시작을 그 해보죠. 한번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그 전에 네. 우리 쿵쿵 나리님께서 콩콩다리 콩콩나리. 책을 예. 자, 이게 이제 싱글만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라는 책입니다. 싱글맨만 읽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다 읽으면 좋은데 유독 이걸 읽고 싱글맘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세요. 이제는 표지가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싱글 데디 부동산 경매로 올라서기. 아니에요. 다음에 책 제목 나름 정했어요. 뭘로요? 싱글맘 부동산으로 또 싱글- 재혼 성공하기. 또 싱글맘이죠. 맞잖아요. 이게 근데 네. 이제 돈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재혼해도 될 것 그렇구나. 같아서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재혼 성공하기. 뭐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중에 네. 재밌거나 아니면 네. 정말 이거 유용한 정보다 하면 저희가 딱 책을 올립니다. 아, 그래요? 열심히 하셔야겠죠. 올라올 때마다 막 1000부씩 나갑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구독자가 5,000밖에 아직은 안 되지만 굉장히 잠재력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 유튜브 구독자 수보다 작네요. 그러면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채널 자체가 경매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괜히 말하셨나? 갑자기 무시하는 눈빛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선생님. 네. 진짜예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그 경매가 얼마나 재밌는데라고 잠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경매를 해야 될 타입 혹은 하지 말아야 될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갈려요? 어떤 유형은 하면 안 되고 어떤 유형은 하면 좋아요? 경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보통 이제 대출을 많이 쓰잖아요. 그랬는데도 이제 대출을 못 갚으니까 그게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에서도 거래가 안 돼. 네. 이 경매로 나오는 거는 가령 집이 한 2억인데 네. 부채가 은행의 대출이라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한 2억 5천 된다고 하면 집값은 2억인데 여러 가지 부채가 2억 5천이면 그게 시장에서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안 팔리죠. 그런 게 경매로 나오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럼 경매는 굉장히 싸구나. 네. 물론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옥과 석을 가려야지. 좋은 거, 나쁜 거를 내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령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조금 어려울수록 좋은 물건들이 사실 쏟아질 좀 네. 약간 모순되긴 하지만 쏟아질 확률이 더 많고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그 시장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나올 확률이 조금은 적어요. 네네. 그래서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경매로 해서 좋은 물건은 좋은 거고 가령 나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령 뭐 반지하 뭐 누수가 되게 심한 입지도 안 좋은데 뭐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뭐 산속 위에 있는 어디 뭐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산속에 아파트는 난 본 적이 없는데.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예. 나홀로 이렇게 아파트들 보면 지방에도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낙찰을 싸게 받는다고 해도 수요가 없잖아요. 안 팔린다. 네. 안 팔리죠.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은 누가 그 뭐 누수가 나는 그런 집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가릴 줄 아는 눈. 그래서 현장을 좀 많이 다닐. 그거는 그냥 경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동산 살 때 그 조건과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럼요, 뭐 학교 그럼요. 있는지, 뭐 그럼요. 역세권인지, 네. 편의점 있는지 그거는 비슷하게 보면 되겠군요. 그래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집을 살 때도 야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기 편한 학교가 있느냐, 그다음에 백화점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경매라는 거는 다만 그런 어떤 보는 자리의 시세와 가격을 조금 더 싸게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붙어 있는 거죠. 야,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당연히 경매를 하는 거고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건데. 야, 그 눈이 없어서 나는 내 집도 뭐 잘못 사는 판에 지금 그게 지금 어렵다. 그 눈은 그럼 그 그게- 조건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쉽게. 그게 보면
남자분들을 예외시하는 건 아닌데 네. 여자분들이 조금 더 제 느낌에는 이게 주택에 대한 경매 네. 이거는 여자분들이 훨씬 훨씬 더 잘 유리해요. 알죠. 그건 맞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그러게. 그다음에 내가 내 생활권. 마트에 가서 뭐를 사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훨씬 여자분들이 살기 이 좋은 집은- 집은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을 만약에 혹시 내가 갈아타거나 뭐 경매를 위해서 투자를 할 때는 와이프분이나 뭐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게 훨씬 좋고 아 맞아. 우리도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집 싱글맘. 잘 사더라고. 어. 저도 아내 때문에 사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 있잖아요. 막 설명 듣다가 아 그래 정말 좋아요? 아 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되는 된다고. 거지. 우리 뭐 백화점 가서 뭐 사도 30분이면 다 돌잖아요. 네. 살 거 사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리고 필요한 여자들은 다 하나하나 다 따지잖아. 맞아.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보죠. 네. 이거 생활여건이 좋아서 임차인이 선호하는 지역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게 형성돼서 초보자가 소액 투자하기에 괜찮다. 이게 왜 세모예요? 그게 이제 일단 매매도 잘 되고 네. 그죠? 임대도 잘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사람들 자체가 다 선호한다는 거야. 네. 그죠? 매매하고 아. 싶은 사람도 그렇고 임차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는 낙찰을 받으면 얘는 팔리는 것도 그렇고 임차도 그렇고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곳이에요. 네. 근데 다만 경쟁률이 세겠죠. 아, 그래서. 왜냐면 그런 데를 실거주 투자자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수익에 대해서 생각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플러스 실거주. 아, 우리 집이 지금 25평인데 저 아파트로 32평으로 가면 경매로 해서 좀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실거주 투자자들도 몰리니까 경쟁력이 좀 세서 낙찰받기는 이게 저렴하게 낙찰받기는 쉽진 않으나 그래도 소액 투자로 만약에 그 어떤 그 형태가 된다고 하면 아무 걱정 없는 곳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낙찰 받으려면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 난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 요즘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옆 사람들 이렇게 가리고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저는 이제 한 번씩 저는 이제 신내림을 받아요. 그래서 접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건 뭐 배울 수가 없잖아. 난 접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내가 찍은 물건을 오늘 낙찰 받으러 가겠다라고 하면 거의 두 번에 한 번은 낙찰 받아와요. 거의 한 80% 이상은 제가 찍은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 낙찰을 받아오는데 감이에요, 그건. 그렇죠. 감. 저는 이제 그 느낌적인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건 볼 때도 요즘 뭐 보면 아파트 데이터를 보고 무슨 시계열을 따라서 이때는 살 때고 이때는 뭐 하락장이고 막 이런 애들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아파트 좀 괜찮은데 뭐 이렇게 보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매매 시세 이런 거 조사해보고 여기 근처에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 취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뭐 시계열을 그래프를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액수는 좀 작게 낮추겠습니다. 1억에 이제 시작가야 경매가. 거의 얼마 써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난 이런 것부터도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주변에 이 시세가 시세를 먼저 조사를 1억 해야죠. 5천이다. 그러면 벌써 감정가가 1억이 나왔는데 시세는 1억 5천이면 지금 5천이 다운된 상태에서 네.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는 내가 만약에 우리 동네나 내가 아는 동네에 나라고 하면 엄청난 힌트죠. 그렇잖아요. 지금 5천이 싸게 나왔는데 감정가는 지금 1억이고 실제 시세 네. 움직이는 건 1억 5천이니까 그러면은 얼마 쓰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쓸 것 같아. 1억 2,500. 1억 그냥 반땅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쓸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초보자의 접근 방법 중에 하나긴 하네요.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1억 5천이라는 걸 느끼고 알고 있다고 하면, 그죠? 그래도 바보는 아니시네. 아니 그럼 내가 뭐 1억 8천을 쓰겠습니까? 1억 5천짜리를. 그게 아니라 보통 1억이라고 하면 여태 사람들이 1억 밑으로만 생각해. 1억 밑으로만 쓸 생각을 해. 아니, 여러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편견이 2,500만 먹자, 이거지. 경매는 이렇게 되게 밑으로 감정가에서 밑으로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조사를 한 사람이나 그 동네를 아는 사람은 야 이거 1억 5천인데 2,500만 싸게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괜찮은 거죠. 근데 어떤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은 저 1억 밑에 될 때까지 내가 떨어지거나 그 밑으로 가격 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럼 거죠. 절대 못 절대 받겠구나. 못 받지. 예. 근데 저 안에도 막 지저분한 게 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까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건데 웬만한 초보자들이 접근하는 거에 문제 없는 것들은 90% 이상은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고 내가 시세보다 요 정도까지만 싸게 사더라도 나는 이득일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 써도 1억 2,500 남들은 야 1억 2천
넘는 건 너무 비싼데 하더라도 그냥 나는 싸게 산 거니까. 그렇죠. 난 내가 조사했고 우리가 어디 저기 집을 살 때 2,500을 누가 부동산에서 누가 할인을 해줘요. 절대 안 할인을 해주죠. 해줘요. 인테리어 새로 싹 할 돈인데요. 그래서 실거주 저는 실거주 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내가 지금 25평에 이 동네 사는데 저쪽 동네가 너무 괜찮아. 뭐 32평 정도로 좀 넓혀서 가고 싶어. 그러면 급하지 않으면 늘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쪽 동네. 예. 그래서 32평 정도 나올 때 내가 왜냐면 투자자하고는 또 입찰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잖아. 그래도 2, 3천 몇 천만 원 더 싸게 심지어는 뭐 1억도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실거주 투자는 무조건 경매를 해서 들어가라.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괜찮다. 어쨌든 싸게 살 수 있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아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했는데 평상시에 어떤 동네나 아파트 느낌 좋은 걸 먼저 보고 여기에 경매 나오면 들어가야지 하고 기다리시는 게 순서예요? 아니면은 경매 물건을 쭉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 느낌 어떻나? 당연히 두 번째 아닐까? 기다리면 언제 떨어지겠어? 감나무에서 감이. 보통 저는 이제 현장을 이제 엄청 많이 이제 막 우리 수도권만 해도 한 몇천 군데 이상을 다녀서 웬만한 이제 지도 보면 어디에 뭐 슈퍼가 있고 어디 학교가 있고 이게 보이는데 구글 초보 맵이야. 시절에는 네. 초보 시절에는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차를 우리 운전하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호등에 걸렸거나 네. 아니면 조금 이제 좀 운전의 여유라는 어떤 느낌이 있을 때는 동네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아니면 뭐 신호등에 서 있을 때라도 이 느낌을 이 동네 봐요. 느낌을 전혀 내가 모르더라도 네네. 그러면 이 동네 느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괜찮다. 아담하고 뭐 사람 살기 참 좋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동 이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전혀 몰라도 집에 와서 찾아보는 거예요. 아하. 이 동네에 대해서 지도로 찾아보면 뭐 그 동네에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온다든가 뭐 시세나 매물 이런 거를 이 정도 이 동네는 이 정도 시세가 흘러가고 있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 괜찮은데 이 동네에 경매가 나온 게 있을까?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여기네요. 역으로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원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매 물건을 이제 검색을 하면서 이 동네는 좋겠다. 요 동네가 좋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스 뭐 이런 데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동네는 무슨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디 동네는 지하철이 뭐 연장이 되고 개통이 된다. 이런 게 사실 기본 호재거든요. 그러면 그 호재가 떠 있는 동네를 거꾸로 이제 검색을 해서 거기에 혹시 경매가 나온 게 있는지. 거기는 호재가 떠 있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데잖아요. 네네. 호재가. 그럼 거꾸로 거기를 검색해서 경매가 있는지. 그것도 말은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기본 정보가 탑재된 후의 느낌이야. 뭐 그래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잠깐 느낌을 보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본능적으로 이게 습관 체득 다 그러니까 돼가지고 이건 노하우인 거지. 그 느낌이 느낌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감 믿고 세서는 이거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아까 뭐 1억이면 밑으로 사고 싶다는데 어쨌든 제일 싸게 적은 돈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난 그거밖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산 게. 200만 원이요? 네, 원이요? 네, 200만 원 정도. 그래 이런 거 알려주셔야지. 전 100만 원만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방에 이제 아파트를 낙찰을 받은 건데, 네. 네, 수도권은 아니에요. 아파트 맞아요? 200만 원. 200만 원에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가격이 뭐 아주 싸게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시세를 조사를 하니까 가령 그런 거예요. 시세가 만약에 1억이다. 네. 전세가 뭐 한 9천 막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 뭐 한 1,000 정도, 1,500 정도 가지고 갭 투자를 한다 이렇게 네. 하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는데 임대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매매 수요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임대 수요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령 이제 1억에 만약에 받았으면 그냥 거의 1억에 전세를 준 내놓을 수 거죠. 있는.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뭐 취득세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것도 갭 투자 가능합니까 경매도? 그럼요. 왜냐면 지금 임대 수요는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람들이 이게 조사할 때 보면 바닥만 갖고 오세요. 우리가 다 처리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저도 미리 뭐 다 조사를 해봤죠. 이런 뭐 손품으로 하든 뭐 현장에 가서 하든 이게 전세 내가 1억에 낙찰 받았을 때 1억에 전세가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 돈 하나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는 아니고 네.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발전 호재가 있는가. 그렇지. 그렇죠. 그건 공부해야지. 뭐 내년에도 후년에도 똑같이 1억이고 후년에도 1억이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1억에 사서 1억에 괜히 세금만 더 몇백만 재산세 나가는 나가고 거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호재도 있는가? 호재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 검색 치면 되잖아요. 그 도시명 치고 뭐 개발 호재. 근데 이제 거기는 1억에 내가 낙찰받아도 1억의 전세를 놓고 개발 호재가 2, 3년 뒤에도 계속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야? 뭐 뒤에 2, 3년 후에는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검색했을 때 그런 호재라 함은 뭐 또 우리 맨날 듣는 뭐 GTX 뭐 그쵸. 그런 거예요. 가장 큰 부동산의 어떤 그 상승을 만드는 건 교통이 가장 크고요. 수도권에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지방도 보면은 그래도 뭐 GTX나 뭐 KT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고 고속도로 이런 개통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움직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해요. 그럼 경매 좀 매력적인데? 200만 원에 사셨다고 그러니까 되게 놀랐는데 그쵸. 물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통 어떻게 파세요? 1억에 샀어. 이렇게 1억에 전세 하면은 줬어. 지금 만약에 바로 팔면 70%잖아요. 네. 지금 양도세가. 양도세. 그러니까 뭐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지. 갖고 있어야 되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2년 정도 전세를 주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랬어요? 한 2, 3년 정도 후에는 개발 호재가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2, 3년 후에는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2, 3년 후에 돼봐야 아는 거지만 네네. 그래도 개발 호재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더 낫잖아요.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어. 생기면 그러면 먹죠.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그 1, 2년 차가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2, 3년 후에는 계속 개발 호재가 완성도가 되어 가니까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2, 3년 후에 전세 한 바퀴 돌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면 근데 그 예상이 틀려서 2바퀴 돌린 적도 있나요? 전세를? 4바퀴나. 뭐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데 없어. 요즘은 이제 계약갱신권 때문에 아. 2년 이제 임차인들이 2년 살고 네. 한 번 더 살기를 원하는 게 이제 계약갱신권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2바퀴 이제 4년이지. 근데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4년 후에도 더 오히려 단단해지면 단단해지지 입지가 네. 더 완성도가 더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지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주로 전세를 주세요? 월세 같이 어떤 매달 수익이 나는 그런 것들은 전세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목돈이 어쨌든 필요한 건데 월세 주려면.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전세를 하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돌릴 수도 있고, 난 여윳돈이 있어서 월세로 세팅을 해. 차라리 월세 배당 수익을 네네. 월월 받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그 월세가 조금 그래도 다들 수도권은 그래도 연봉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높기 때문에 월세로도 세팅이 가능할 수 있으나, 네. 지방은 쉽지 지방 않다.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아. 않죠. 그죠? 한 달에 그렇게 7, 80, 뭐 돈 100만 원씩 월세를 내기가. 적은 돈으로는 일단 지방을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니 그건 무조건이란 건 없어요. 아, 무조건은 아니에요? 뭐 지방이 싸다 해서 지방 간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호재. 있고 충분히 그런 어떤 주변의 인프라가 계속 구축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지. 뭐 지방이라 근데 싸다. 이건 어렵다. 아니지. 평소에도 그 호재 보는 게 난 제일 어렵거든. 아니. 네. 아니에요? 아니 그 검색을 하면 돼, 진짜? 그냥 검색 자기가 원하는. 아, 그 정보 지역 그냥 믿어도 됩니까? 뉴스들? 그 뉴스를 갖다가 제 생각을 해. 한 60%는 믿고 네. 그 60%가 믿는 거에 대한지 현장을 내가 가야죠. 어떻게 가가지고. 집을 사는데 아무리 경매로 산다 한들 가서 현장을 보고 집을 이거 아파트 괜찮네요. 여기 땅 괜찮네. 상가 괜찮네. 보고 사야지. 아, 기본적으로 호재가 있는 게 기반이 되고 전제가 되고 가서 봤더니 그 호재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살만한가. 호재가 작동하는지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파트 만약에 GTX가 들어온다 2년 후에 4년 후에 들어온다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봐서는 모르잖아요. 확정이라는 게 있고 네. 나라의 어떤 그런 공사라는 게 갑자기 발표했다가 우리 다음 달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난리 나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라의 그 어떤 것들은. 그래서 시기만 좀 미뤄질 확정이 뿐이지. 있냐 아니면 앞으로 예정할 거냐 이것도 다 뉴스를 찾아보거나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확정된 데를 가야죠. 왜 카더라. 그죠? 카더라에 대한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지. 그럼 수도권에서 최근에 좀 눈여겨보는 지역은 어디 느낌적인 느낌 좋은 곳들. 느낌적인 느낌 일단 저는 서울은 무조건 옳다. 그다음에 수도권이 너무 돈이 내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면 수도권도 괜찮다. 이런 개념. 어디 부천, 부평, 인천. 저는 이제 보통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쉽게 노른자 원리를 많이 노른자 얘기해요. 원리. 그러니까 노른자가 보면 우리가 가운데 네. 노른자가 있고 바깥에 이제 흰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의 노른자는 어디야? 그냥 딱 얘기하면 강남이죠. 그러면 우리가 강남에 들어가고 싶으나 돈이 없잖아요. 못 가지. 그죠? 그러면 그 흰자를 생각해 보면
옆에는 뭐 서초구도 있고 관악구도 있고 동작구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또 그 흰자죠. 그죠? 뭐 도봉구죠. 변두리로 갈수록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서울이라는 거 진입 자체가 그래도 많이 비싸다. 올랐으니까 서울 진입 자체가 나는 너무 힘들어 소액이라.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서울이 노른자인 거예요. 아, 노른자를 서울로 잡아. 서울로 잡지. 어. 그러면 그 흰자가 어디겠어? 경기도권. 타조알. 경기도권. 경기도 가다 보면 너무- 중국까지 가겠네. 하다 보면 중국까지 가겠네.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주변에 확대를 해서.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권의 수도권 라인을 가서 보면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아, 그런 식으로 눈높이 내 자금 규모에 맞춰서 그렇죠. 낮춰나가는. 아, 이거 한번 우리가 컨텐츠를 우리 누나 따라다니면서 네. 하나 좀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날 좀 시원해지면. 네, 날 좀 시원해지면. 알겠습니다. 자, 상가 경매의 경우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된다. 이거에는 저는 노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처음에 초보 시절에 그랬고 네. 요즘에 이제 그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상가 네. 이제 주택이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규제도 많고 그렇죠, 세금도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상가 쪽으로도 좀 많이 몰리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이제 판단들을 임대료를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 아무래도.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은 상가 역시도 경매로 나왔다라는 건 특히나 상가는 생계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매로 나오기까지가 집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왜 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빚을 내든 어떻게든 해서 얘를 경매로 나오지 않게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치. 나왔다라는 건 그거조차도 못 견딘다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예쁜 아이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못난이 상가들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주택하고 조금 달라. 아, 그리고 목이 안 좋으니까. 그치. 왜냐면 잘 장사. 되면, 그치, 잘 안 되면 되겠지. 임차인이 자기가라도 사든지 누가 그치. 옆에 사람이라도 아. 이거 그냥 경매 나가기 전에 내가 사겠어. 이렇게 해서 해결이 처리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상가로 나올 확률이 조금 일반 주택보다 조금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옥석을 가리는 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제 초보자들이 임대료가 임대료만 많이 보고. 나오고 임대료 많이 나오면 제 생각에 그거 왜 나오냐고. 그치. 뭔가 그게 그런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따지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적인 접근이고 아. 공부를 조금 더 젊은 분들이 하시는 거는 얘를 갖다 임대료로도 계산을 하지만 두 번째 네. 내가 여기에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음. 저도 제가 상가 낙찰을 받고 네. 처음에는 임차를 주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나간 거예요. 너무 힘들다. 못 견디겠다. 월세를 조금 깎아주기도 했는데 네네. 너무 힘들다.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장사가 안 되는데 어쩔 수 안 되면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몇 달을 비워두고 있다가 저 역시도 이제 비워져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뭐 창업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번 다녀보고 거기다가 이제 스터디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네. 직접요? 네, 제가 낙찰받은 요즘에 곳에 스터디 카페 그죠. 뭐 많기도 하고 또 잘 되는데 잘 되고 안 되는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받은 그 상가에 낙찰을 받아서 근데 여기가 이제 스터디 카페가 할 만한 목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겠죠. 네. 그죠? 뭐 임차인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그 상권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스터디 카페를 오픈을 했죠. 그래서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데도 이제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상가가 그냥 단순히 임차료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요게 차라리 내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제가 이제 또 하나는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임대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120 정도도 간당간당한 거야. 월 임대료가요? 월 임대료가. 근데 거기가 주상복합 반지하인 거예요. 이런 데는 여기도 주상복합인 것 같은데 지하 이런 데가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그냥 깨끗해요. 네.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 그런 데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사람들 선입견에 무슨 지하 뭐 그래서 겨우겨우 뭐 필라테스 요즘 필라테스들도 다 지상으로 올라왔지. 네. 하여튼 그래서 임대료가 1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120에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 평수도 조금 있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소사무실로 리모델링을 해서 요즘 뭐 스타트업 이런 사람들 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무실 얻으려고 하면 뭐 어쨌거나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뭐 50이든 60이든 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부담스럽죠. 그냥 월세 딱 그것만 가지고 한 석 달치 오면 월세만 내면 그냥 자기 방 하나 딱 주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뭐 다
그냥 와서 그냥 노트북만 하나 들고 오면 되거든요. 면적이 꽤 컸나 보네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지하이다 보니까 예. 이제 조금 크게 나왔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소 사무실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그 스타트업을 받았죠. 그래서 월 한 350 정도 이상이 나와요. 순수익이. 3배 가까이. 그죠? 그러면 120을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뭐 이제 부동산에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 하고 지금 얘를 이제 다 빼고도 한 350, 400 정도를 수익이 생기니까 훨씬 괜찮죠.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뭘 아무나 하네. 그 생각을 바꾸면 되지. 왜 아무나 못해? 아니 생각이 안 바뀌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이 좋았으면 나도 지금 어디서 떵떵거리고 살겠지. 그러니까 와이프분 그때 얘기하시는데 와이프분 말 들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응? 아 거기 나온 거 그대로 믿지 마세요. 에이, 참. 테레비에 나온 사람 믿지 마세요. 별걸로 다 혼나네 내가 여기서. 좋습니다. 아, 근데 1부 거의 마칠 시간이 어우, 됐거든요. 이거 사람 홀려놓네. 진짜요. 네, 뭐였죠 누나 이름이? 쿵쿵나리네. 그냥 콩콩나리. 쿵쿵나리 누나. 어쨌든 1부는 여기서 좀 마치고 2부에서 좀 더 실전편으로 저희가 네,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만나요.